네,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 프리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법 좀 쌀쌀해졌는데요. 미중 간의 관계만큼이나 이렇게 쌀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옐렌 재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하고 또 캄보디아에서는 미중 국방부 장관이 미팅을 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가는 것을 봐서는 경직된 구도로는 가지 않을 듯한 희망도 걸게 됩니다만 미중 간의 관계가 사실은 내년 세계 경제 전반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느냐를 짚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상 그 역사를 모르면은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중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고 엄청난 방대한 양의 역사를 담고 있어서 섣불리 중국 역사를 접하기는 또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경쟁 구도, 21세기의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중국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만 상대방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잡아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면은 강호의 고수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사실 이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계에서도 그렇고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이분을 따라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특히 상업 역사에 관해서는 제가 소개해드릴 서울디지털대학교 이하성 교수님만한 분이 안 계시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추운 날씨지만 복 터졌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미중 관계가 사실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역사 교육이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최근 상황부터 한번 저들이 짚어보면서 그 배경을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 합니다. 지금 작금의 미중 간의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네. 그 알래스카에서 최초로 양국 간의 그 만남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만나자마자 예. 미국의 국무장관은 아주 그 날카로운 어조로 예. 중국의 최근 행보를 지적한 바 있었고요. 네. 제가 그 화면을 보고 상당히 놀랬던 것은 중국 측은 그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해서 네. 묵묵히 듣고 있다가 네. 자신들의 차례가 되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멀리서 친구가 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다. 예. 중국에서 멀리 알래스카까지 예. 오랜만에 날라와서 만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날카로운 언어로 우리를 접대하느냐라는 네. 말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최근 몇십 년 동안 네. 그 양국 간의 수직적인 그 시각은 많이 좁혀졌어요. 네. 그러나 수평적인 상태에서 양국 간에는 아직도 눈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중국은 그 외국과의 관계에서 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방법을 상당히 기대하는 느낌이었고 네. 미국은 그런 것보다는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네. 돌파를 시도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중국 간에 보는 시각이 틀린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많은 경제하는 분들이 내년도 경제 전망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네 번째 팩터, 사회 요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요소인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뭐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그렇게 접종을 많이 못하고 시노팜이나 시노팩의 어떤 백신의 효과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위 사태로 이게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책 같은 것도 지금 좀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홍콩 사태라든지 다른 그 중국의 천안문 사태 같은 이런 큰 사태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중국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네. 중국인의 그 사고 철학, 그렇죠. 행동 양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역대 중국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중국의 리더들은 네. 물론 이제 전제 정권에서는 이제 황제를 비롯한 그 조정 대신들이 되겠죠. 네. 항상 국내 문제보다 더 집중을 했었지 네. 대외적인 문제는 사실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국내 문제를 잘 다스리는 그 리더가 네. 혹시 설사 네. 대외적인 그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이 중심을 잘 다스리는 것에 무엇보다도 그 무게를 두었던 것이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거의 같은 그 비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라는 네, 그런 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고집스럽게 네. 국내 문제에 좀 더 치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코비드뿐만 아니더라도 예. 역대 중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천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국 그 정부의 대응 방식은 네. 아주 이상하리만큼 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역병이 발생하면은 네. 일단 그 역병의 치료보다는 네. 그 역병이 일어난 지역을 제한시키고 예. 격리시키고 예. 그래서 그 역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코비드 사태를 보면서도 네. 사실 이 문제를 왜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네.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은 중국의 방식대로 네. 국내 문제에 보다 더 네. 집중하고 네.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대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시진핑 3기의 그 연임을 하면서 재연임을 하면서 대만 문제 해결을 하나의 충분 조건, 요구 조건으로 걸은 것 같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대만 문제는 중국이 보는 시각과 이번에 그 새로 또 대만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대만이 또 중국 본토를 보는 시각과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희 황제 때 네. 사실 지금의 중국 영토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로 강희 황제 이후로 예. 모든 중국 리더들은 네. 이 영토의 변화가 오는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영토를 보존하는 것이 예. 당대의 가장 커다란 그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네. 중국이 이 근대에 들어서 3번에 걸친 그 영토를 외국과 이렇게 뭐랄까요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1550년대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아시아 시장에 처음으로 그 서양 세력들이 왔을 때 예. 가장 선두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예. 포르투갈이 이 동아시아 시장에서 보니까 역시 가장 그 많은 물건을 나오는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를 할 필요가 느꼈고 네. 그럼 확대를 하려면 거점이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중국 관리들과 교류를 통해서 예. 그 당시에 자신들이 했던 방식대로 네. 적당한 조건이 많으면은 그 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거기서 무역을 확대해가는 그런 어떤 중국 관리도 이런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네. 한 지방 관리를 예. 뇌물로 예. 회유를 해서 예. 그 지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오입니다. 아. 네, 예. 마카오. 예. 그로부터 300년 뒤에 네. 부단한 노력 끝에 예. 영국은 아주 아편 전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치르고 예. 그 확보한 지역이 예. 그 마카오 앞에 있는 홍콩입니다. 홍콩. 예. 네. 그럼 마카오나 홍콩이 그 당시에 중국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었을지 중국 지도를 놓고 본다면 네. 베이징 정부에서 예. 가장 먼 곳이 마카오입니다. 예. 그 앞에 있는 곳이 홍콩이고 홍콩이고. 아마 그 당시에 지도에서는 찍히지도 않았을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이징에 있는 황제를 비롯한 많은 조정 대신들은 예. 그 지역이 어디 있는지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다는 예. 다만
베이징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었다는데 네. 있어서 그러한 그 양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이 네. 금방 말씀하신 대만입니다. 예. 네. 사실 이 대만은 그 갑오 전쟁에서 예. 중국이 패함으로써 예. 일본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한 것이죠. 예. 사실 원래 그 일본의 요구는 동북 지역이었습니다. 네. 일본은 동북 지역을 확보해 가지고 예. 동북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중국 내부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일본의 일본의, 예. 대표인 이토 히로부미의 구상이었습니다. 예.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담을 참여하려 했던 리홍장이 예. 시모노세키에 도착해서 예. 그 요구 조건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일본의 자객에 의해 가지고 예. 리홍장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예. 도대체 이것이 일본의 자객에 의한 것이었는지 예. 아니면은 자작극이었는지 아주 설왕설래가 많습니다만 네. 상대방을 대국의 네. 신하를 일본에 불러서 거의 항복 문서에 가까운 그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려던 이토 부미의 구상이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동북을 요구하려던 것이 대만으로 지역이 바뀐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 그 당시에 중국 황제나 조정 대신들이 보기에 동북 삼성과 네. 대만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북 지역은 네. 여진족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수렵 생활을 하면서 건박하고 네. 그 용맹성을 기른 자신들의 고향이에요. 네. 대만은 역시도 마카오나 홍콩과 더불어서 더군다나 이 대만은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렇죠. 사실은 어떤 지역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섬입니다. 네. 그래서 도장을 찍는 데 있어서 리홍장은 그 대만 한량하는데 전혀 고려 없이 예, 그렇겠네요, 진짜. 동북을 지킬 수 있다면 예. 예, 그 대만을 한량하는 것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네. 이 세 지점만이 오직 예. 최근 그 중국 역사에서 외국인과 공유할 수 있었던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강희 황제 이후에 네. 어떤 중국 지도자들도 외국 세력이 중국 영토에 대해서 네. 이런 야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수치심을 느꼈을 네. 것입니다. 예. 상황이 바뀌어서 네. 지금 대만이 예. 마카오와 홍콩과는 달리 예. 국공 그 대결에 의해 가지고 1945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에 중화민국이 망명한 지역이 되었어요. 예. 그렇지만 양측 정부는 한 번도 쉼 없이 끊임없이 상대방 지역을 회복해서 네. 자신들의 영토로 예. 만들겠다는 것을 비단 정치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융통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두 지역은 계속 꾸준한 교류를 가지고 있었고 네. 지금 사실은 주권의 문제만 아니란다면은 네. 뭐 교류하고 뭐 경제 생활을 하는데 전혀 네.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예. 지금 만약에 미국이 개입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아마도 그 두 지역은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 지금 이 문제는 대단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결국 앞으로도 중미 간의 대만은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그런 그 카드로 작용을 할 것이고 예. 계속 그 타이완의 그 정권이 예. 번갈아가면서 예. 국민당과 민진당 사이에서 한 번 선거할 때마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대중국 정책도 또 중국 정부의 대만 정책도 이것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없는 한 네. 양측은 서로 이 상황을 끌어가고 싶지 않을까. 결정적인 어떤 모티브, 예를 들어서 1958년에 있었던 금문도 폭격 사건이나 네. 예. 이런 사건은 서로 경험을 통해서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번에 그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네. 그 중국의 폭격이 대만 섬을 넘어갔습니다. 네.
또 중국의 드론이 해군 함정. 을 침범했을 때 네. 대만의 군인들이 그 드론을 돌로 격추하려는 예. 그 모임이 포착이 됐어요. 아, 예. 만약에 군비만을 놓고 본다면 상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지역 간의 문제는 어떤 그런 군사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수시로 끊임없이 변하는 네. 그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네. 역시 변화를 끌어가지만 양측은 서로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고 네. 다방면의 노력을 할 것이다. 말씀을 듣고 보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저희들이 그 대만에 있고 또 중국 본토의 어떤 그런 뭐 중화인민공화국 또 중화공화국과의 그런 관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중간에 서서 마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반갑지도 고맙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TSMC라든지 반도체 또 팍스콘 같은 애플사가 이미 중국 본토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넓은 공간에서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대만 하나의 어떤 그 독립 문제, 자유 문제를 미국이 강조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중국 본토와 대결하는 국면을 대만에 있는 그 중국 국민들이 이해를 할까? 아니면 저것도 이상한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처럼 말려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법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한 이후에 네. 대만의 백성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네. 똑같은 그 분단 지역이지만 네. 우리가 남북한 상태에서 그 느끼는 위기감보다도 훨씬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지금 최근 10년 전에 중국은 그 징병제에서 네. 일단 아주 개방적인 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만이 군대를 가고 네. 또 군대 처우도 대폭 향상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를 맞으면서 원래 다시 상태로 돌아가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 대만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분명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군비의 차이, 네. 뭐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니까 네.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힘에 의지해서 네. 지금 상태를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네. 많은 대만의 지식인들이 느끼는 것처럼 비애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바는 분명하고 그렇지만 그 대만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으로 당하는 그런 불평등, 불이 네. 또한 독립을 하지 않고는 어떤 별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이에서 느끼는 그 딜레마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팍스콘과 같은 애플을 전화기를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뭐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뭐 탈출과 뭐 어떤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향후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데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해프닝에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783년에 미국의 상선이 중국에 도착함으로써 중국과 미국 간의 상업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0년의 의화단 사건으로 네. 미국이 미국이 8개국 연합군의 일원으로 베이징 침략에 동참을 합니다. 그 전까지 적어도 1783년까지에서부터 1900년까지 미국은 다른 서방 열강 사이에서 대단히 중립적이고 자유로운 그 위치를 고집했었어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중립 정책과 자유무역 지역의 확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문제에는 대단히 그 온건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에 베이징을 침략하는 8개국 연합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도 중국 정치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었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 많은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1900년이 경자년이죠. 그래서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북경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맺은 신축 조약으로 인해서 중국은 그 8개국 연합군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었어요.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침략하는 데 들어간 모든 경비 플러스 정신적 보상까지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그 8개국 연합군들이 그 많은 돈을 받고서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네. 중국을 더 분할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할 때 미국은 아주 약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예. 돌려받은 돈이 예상보다 많았다. 예. 그래서 이 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경자년에 일어난 일로 되돌려 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돈을 경자 배상금이라고 예. 불리는데 예. 그렇지만 미국은 단서를 달았어요. 이 돈은 예.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사용돼야 된다. 뭐냐면은 중국의 젊은이들을 네. 미국에 유학 보내는 데만 네. 사용을 해라. 예.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젊은이들을 예. 이 돈을 주어서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자 유학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음. 미국은 끊임없이 예. 맨 시작부터 예. 지금까지 네.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역의 확대였습니다. 네. 경자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는 것에 배후에 숨어 있는 것에는 네. 미국은 이러한 바람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식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네. 다시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네. 중국의 리더가 되고 예. 중국의 근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의 소비 성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미국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 경자 유학생 이전에 네. 1865년 중국이 실시했던 양무운동, 이른바 예. 자가운동 시기에 예. 이미 중국의 어린아이들 120여 명이 예. 미국의 국비 유학생으로 예. 유학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이 약 10년에 걸쳐서 진행되다가 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린아이들이 대개 13세 전후의 어린아이들이 미국에 갔기 때문에 혹시 중국의 문화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중국 정부는 중국 조정은 관리를 파견해서 네. 몇 주일에 한 번씩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전부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유학을 예. 했어요. 예. 이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중국의 경전을 읽게 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뭐 몇 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어린 아이들이 네. 읽어야 되는 중국 경전이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예. 예. 거기다 개중에 이 아이들은 이제 주로 미국 가정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이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미국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에서 발견한 관리들이 보기에 이 아이들이 점차 본질을 잃고 있다. 이 아이들이 미국화되면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원대하게 시작되었던 이 계획은 불과 10년도 안 되어서 예. 철수하는 걸로 끝을 맺습니다. 네. 그로부터 약 20년 뒤에 이 중국의 새로운 젊은이들이 그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근대화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결국 미국은 예. 중국이 맨 처음 중국의 근대화를 시도할 때 네.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었습니다. 예. 1865년에 그 어린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그 군사 교육을 받기를 시도했었고, 예. 그 다음에 1900년 이후에 네. 이른바 경자 유학생들을 미국에 보내서 역시 미국의 근대화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보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네. 앞서 있었던 어떤 그런 상업 무역의 시작에서부터 예. 그 과정을 본다면 네. 대단히 온건하고 비교적 뚜렷한 어떤 뭐 영토의 확장이라든가 예. 혹은 정치적 그 세력의 확장하고는 관계가 멀었습니다. 네. 아까 초두에도 언급하셨다시피 결국 냉전 시대가 계속되었을 때 미국이 파트너로 삼았던 것이 가장 큰 적이었던 소련이 아니고 네. 중국이었습니다. 예. 중국은 그 당시에 주계장막이라고 불렸죠. 그렇죠. 철의 장막인 소련은 철로 이렇게 둘러싸인 것처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크레물린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저히 미국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나 주계장막은 다릅니다. 그렇죠. 대나무는 군집 생활하기 때문에 예. 밑에 뿌리를 서로 엉켜서 모여 살죠. 예. 바람이 불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너머에서 보기에 바람에 따라서 저쪽이 보일 듯 말 듯한 사이예요. 네. 그래서 1971년에
미국은 이른바 핑퐁 외교를 시작으로 네. 이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를 열기로 하죠. 네. 그러면 왜 핑퐁 외교를 선택했느냐? 그 당시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이 탁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핑퐁 외교를 선택한 것은 중국을 이끌어내기 위한 위해서. 중요한 배려 중의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그 핑퐁 팀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외교가 수립되었습니다. 네. 정상 과정을 본다면 네. 미국과 중국이 이런 그 세력 확대, 국제 정치에서 세력 확대라는 문제만 아니었다면 네. 양국은 네. 대단히 순탄한 과정을 거쳤겠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팍스콘 문제 전까지 중국이 79년부터 개혁 개방을 실시했는데 네. 그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나라도 미국이었고 그렇죠. 그 개혁 개방 과정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파트너도 미국이었습니다. 네. 예. 만약에 우리가 초기에 했던 그런 어떤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그 그래프에서 지금 만나는 접점이 아니라면 네. 무역 관계에만 제한돼 있다면 네. 양국은 아주 좋은 파트너였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양국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극한 네. 상황에서도 예. 이런 접촉에 대한 끈은 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부터 미국은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해서 상당히 이해관계, 물질적인 이해관계 쪽에 좀 이렇게 집중이 되었다. 측면이 강한 것 같고 정치적인 어떤 간섭이라든지 영국과 또는 다른 프랑스 이런 서구 유럽 열강국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네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6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국의 아편과 미국의 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초창기 아편 무역에 대한 미국의 생각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건 이미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독과점 시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린 이거를 포기하고 오히려 아편 전쟁의 후폭풍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게 접근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전략적 사고를 한 것인지 모르나 상당히 아편 전쟁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좀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이진 않았다. 하지만 아편 전쟁으로 해서 돈 번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 집안과 관계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5세기 이후에 네. 서방 열강들이 세계 그 해양 대국을 자치하면서 동아시아 시장에 왔을 때 중국과의 무역 확대가 가장 큰 목적이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네. 나라들은 이미 국가 주도의 이른바 동인도 공사를 통해서 네. 국가의 그 해양 무역을 네. 앞세워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건립한 지 얼마 안 된 나라였기 때문에 네. 국가 주도로 이런 무역을 실시할 만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상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네. 건데요. 그 당시에 그 중국과 서양 간의 무역 간에 가장 딜레마는 서양 상인들이 와가지고 중국의 물건은 엄청나게 사가는데 서양의 물건은 중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가져온 그 물건들이 전혀 흥미롭지가 않았어요. 네.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을 정도. 가져왔다 그러면 뭐 총이나 대포 같은 거 가져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견직물 정도였는데 예. 중국 사람들한테는 거의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결국은 서양 사람들은 중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됐는데 그 유일한 것이 바로 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양 그 나라들이 가진 모든 은이 네.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간 은이 다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무역이란 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완전한 그 역조 현상에 빠진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진행된 약 100여 년의 그 무역 역사 속에서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은을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네.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무엇일까? 그래서 귀착된 것이 바로 아편입니다. 아편이었다. 중국 역사에서 아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이건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예.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영국 사람들은 알고 그 아편이 자라기 좋은 인도에서 네.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량으로 재배해서 마치 볼링공처럼 만들어서 중국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나무 상자에 넣어가지고 예. 바깥에는 의약품이라고 써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그것은 아편이라는 것을.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 내에서는 금지된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밀수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네. 물론 중국 관리들도 모두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부패 고리동에서 중국 시장에 아편이 대규모로 보급되고 네. 그 아편의 대가로 은이 예. 다시 나가는 그런 무역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국가의 개입 없이 상인들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무역 구조 안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국가가 그 배경이 되어가지고 밀어붙이는 네.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아편에서 벌어들이는 그 돈에 대해서도 네. 국가의 간섭 없이 비교적 조금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여러 돈 번 상인들 중에 한 사람의 외손자가 네.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예.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그 막류들에게 자기 외할아버지가 네. 중국에 가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다. 네. 그렇지만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달랐던 또 다른 한 점은 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네.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그것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의 상인들은 그 돈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기본 그 설비, 네. 뭐 철도 건설, 혹은 그 전화 연결, 혹은 의약품, 병원 건설. 네. 더군다나 또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에 네. 기부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있는 그 대학들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 그 미국 상인들이 투자한 돈으로 만든 네. 도서관, 예. 연구기관, 건물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내는 것 중에 저는 특히 그 번역 작업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네. 있는데요. 제가 1990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네. 가서 이제 중국 상업사를 공부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네. 이 중국 상업사에 미리 그 연구를 해놓은 분들이 계셨어요. 네. 이분들의 특징은 중국에서 이미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네.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한 다음에 네. 미국의 각 대학에 나가서 중국사를 강의하는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미 벌써 30년 전이지만 느꼈던 게 미국과 중국사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네. 가장 좋은 분들이 이분들의 경험이 아닐까. 네. 이분들은 중국 사회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네. 네. 미국 사회에 와서 공부를 하는 그 20년 동안이 대단히 힘들었던 과정들. 네. 그렇겠죠. 1980년대 중반에 이제 미국에서 그 배화 법안이라는 것이 네. 만들어졌죠. 예.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법안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 네. 사회가 네. 또 다른 그 이민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법안으로서. 네. 미국 사회가 중국 사람을 배척한 이런 분위기에서 물론 1900년대 초에 이 법안은 폐기되었고 네. 1960년대에 네.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중국 정부에 사과를 했어요. 예. 이 법안은 잘못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그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은 이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그 사회적 배척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것에 관한 논문을 내는 시각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 이 시각이 과연 그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아시다시피 국내에도 잘 알려진 그 학자 중에 레이황 네. 교수가 계십니다. 네. 1587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책을 내서 유명해졌죠. 이 양반이 아주 많은 중국 역사책을 그 국내에도 소개를 했어요. 네. 사실은 미국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미국 네. 독자들한테. 미국 독자들한테는 중국 역사를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네. 중국에 이런 역사가 있다. 네. 대중서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출간이 되었어요. 네. 중국 독자들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미국 사람들이 보는 중국 역사관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네. 근데 이 책들이 양국에서 대단히 호평을 받았어요. 네. 접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냈던 많은 책들 중에 특히 번역서들은 그만한 연구력이 우리 국내 학자들한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에서 나온 중국 학자들에 의한 책은 제3자가 보기에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독자들에게도 네. 또 중국 독자들에게도. 그러면 완전히 제3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 네. 중미 문제 혹은 미중 문제를 저런 시점에서 볼 수 있다면 그렇죠.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네. 우리가 그 사이에 매몰되어서 보려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미 경험을 했듯이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방금 소개하신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 사실 좀 더 우리가 진일보한 연구를 원한다면 아마 이런 책들이 필요할 겁니다. 중국에 가서 오랜 생활을 거친 미국 학자들이 낸 책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도대체 중국은 어떤 사회인지. 네. 그러나 아쉽게도 네. 또 그 미국 그 연구자의 학풍상 네. 자신들이 연구하는 나라에 가서 그다지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예. 네, 뭐 짧게는 6개월 예. 혹은 뭐 길어봤자 1, 2년 정도를 머물면서 그 사회를 이해합니다. 중국이라는 사회를 1, 2년에 이해하기에는 아유. 1, 2년에 이해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학자들이 중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그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전에는 미국에 가 있어서 이런 경험이 축적된 중국 학자들의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들이 정말 이 중국 이야기는 옛날 뭐라 그럴까요? 며칠을 밤을 새서 들어도 정말 이 변화무쌍함이 또 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아까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방금 이하성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온건한 시야에서 출발을 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왔을 때도 후반부에 왔을 때도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것은 당신들 시장이 열려야 세계가 또 다른 하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철의 장막보다는 죽의 장막의 형태로 중국을 WTO에 가입도 시켜주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미국이 이끌고 갔다라는 측면. 하지만 중국이 봤을 때는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너무 좀 빠른 거 아니냐.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서로를 좀 알아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인데 당신들은 좀 성급한 것 같아. 이런 측면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상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교수님, 결국은 아까 은본위제도 말씀을 주시면서 청나라, 명원청 청나라 시대에 은이 일단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아편전쟁의 단초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살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 외환보유고도 세계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3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 과연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대 21세기에 들어와서 누가 먼저 조금 이렇게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중국도 좀 빨리 변해야 되고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중국의 속도 문제를 언급하면은 예.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 중국의 왕조가 대개 250년에서 300년 사이에 한 번씩 교체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조의 이렇게 흥망기를 보면 그 초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강점이 네. 어느 정도 발현되어서 그 왕조의 정점에 이르는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고 예. 그 에너지를 또 소비하는데 또 한 100여 년의 시간이 예. 걸리고 몇십 년간의 그 새로운 그 세력과의 그 갈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네.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네. 두 가지 문제. 네. 첫째는 아편 전쟁 이후에 예. 많은 서양 상인들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역시 중국과 대등한 어떤 무역 관계를 이루려면 예. 상품의 다변화가 대단히 필요하다. 음. 예.
중국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에 그렇죠. 예. 생각이 머물렀고요. 예. 그래서 결국 중국의 어떤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나 중국은 너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서양서 열강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점을 나누어서 네. 이쪽은 독일이 어. 이쪽은 영국이 예. 이쪽은 일본이 이제 그걸 세력을 분화해서 그쪽에 자기의 조차지를 마련해 놓고 네. 그쪽의 문화를 익히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네. 그래서 노력을 했죠. 도대체 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익히는데 네. 이제 두 번째 문제. 결국은 그런 다변화를 통해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왕조가 이제 점차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가 네. 되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그 새로운 왕조가 되려면은 네. 왕조 교체론에 그 상당히 흥미를 가지신 분들은 네. 지금 중국의 공산당이 약 얼마 전에 100년 전을 네, 넘겼죠. 100년. 예, 예. 1921년에 공산당을 창당을 했으니까. 지금 예. 중국의 에너지가 한껏 강해진 그런 시기입니다. 야, 예. 그렇겠네요. 적어도 앞으로 일정 시간 동안은 이 에너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산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내부의 문제의 확률이 큽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런 그 커다란 힘을 발휘할 때 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봐서 대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네. 굉장히 강력한 그 반응으로 나올 것이다. 음. 그러면 이런 때 역시 강대 강으로 부닥쳐야 될 것인가? 네. 아니면 네. 중국이 이 유화책을 받아들일 만큼 어떤 또 그런 정책을 펼 것인가? 네. 이런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네. 그 중국이 대외 관계를 할 때 네. 사실 가장 척도로 삼았던 것이 과거에 조선과의 관계였습니다. 네. 중국이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조선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다 하시는 겁니까? 중국의 어떤 문화가 네. 다른 여러 나라로 전파되어 갔는데 네. 그 어떤 나라 중에서 조선만큼 그 문제를 확실하게 받아들인 나라도 없었고요. 넘어간 다음에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네. 에너지를 더해서 네. 그것을 한층 더 발전시킨 나라가 오로지 유일하게 조선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조선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주변 다른 나라들에게 네. 이것이 표준적인 전통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 번 표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세상의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네. 그러나 그렇죠. 조선시대 500년을 통틀어서 중국의 유학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중국의 유학에 머무르지 않고 네, 네. 아주 또 다른 그 단계의 유학으로 발전시켰고 예.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도 우리나라 성균관이나 이런 그 종묘에서 이루어지는 제례를 보고 네. 이미 중국에서는 사라진 문화들이 네. 한국에서 한층 더 재현되는 것에 대단히 놀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중조 관계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네. 중국 대외 관계의 거푸집이다. 거푸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세멘트를 넣을 때 그렇죠. 짜는 틀이잖아요. 틀. 예. 그러니까 중국은 주변 나라들한테 조선과의 관계를 모범으로 삼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의 관계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예외 사항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가는 횟수, 오가는 그 인원의 제한, 네. 노선, 예. 그 노선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중에 조선한테는 많은 예외를 주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안에서도 충분히 혜택을 누렸고요. 예.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대외 관계 속에서 네. 결국 이제 규착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경중 무슨 뭐 안미라는 그런 예, 적인데 역사학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그 분류는 네.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우린 이미 중국과 어떤 그 관계를 맺어왔는지 오랜 교류를 통해서 우리 나름의 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의 변화에서 네. 이제 우려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건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잘 언급되지 않는 문제인데 네. 우리가 최근
몇십 년 동안의 그 한글 교육을 대단히 강화하고 예. 중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한문 교육이 매우 축소되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매일 그 신문이나 어떤 그 인터넷 뉴스를 볼 때 한문을 접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과거에 예. 한문은 예. 한자는 예. 우리가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네. 우리의 과거 전통을 이해하는데 필수품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그 조선시대까지의 자료가 전부 한자로 기입됐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이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서 전부 한글로 번역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한자와 한글의 특성상 한자의 그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 한글로 100% 전달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젊은 세대들이 한자와 조금 거리를 두다 보니까 네. 그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가교에서 네. 이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또 하나, 두 번째, 예. 중국과 한국의 최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조선족 동포들입니다. 네. 네. 중국 역사에서 예. 특히 중국 근대사, 네. 공산당의 역사를 볼 때 이 조선족은 또 중국의 또 다른 그 55개 소수 민족과는 달리 대단히 네.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이 일본과 항일 전쟁을 하면서 네. 조선 의용군이 그 했던 아주 그 용맹함, 중국 공산당들을 그 공산당 전사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앞서서 했던 점, 네.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그 교육에 대한 열정, 그래서 과거에 중국 그 관료 조직에 어디를 가도 네. 우리가 그 조선족 출신 그 중급 관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음으로 양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정보를 흘려준 것도 사실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 네. 이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네. 나라에 들어가서 조선족의 그 중간 과정을 거쳐서 중국 문화를 접수하고 네. 중국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상 우리가 조선족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했죠. 네.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은 또 다른 어떤 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 그 동북 삼성에 가면은 조선족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중국 어느 지역에 가서도 만날 수 있었던 조선족 관리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그 중국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그 가교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가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당히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자 교육, 이 조선족의 존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 훗날 네. 물론 여러 지금 기기들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중국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거리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네.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중국 문화를 배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네. 이렇게 우리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스스로 조금 제안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중국계 미국 학자들의 역할, 또 중국 안에 있는 미국을 공부하는 중국 학자들, 또 미국계 중국 학자들, 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양국 간에 분명히 어떤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쪽에서 볼 때는 중국의 특징을 너무나 이 요약본처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거기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뭐 몇 시간이고 이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를 한번 또 마련할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12장에 변화와 존중이라는 그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엘슨 벌링게임이 뉴욕에 가서 뉴욕 주지사와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 소제목으로 다신 게 Let her alone이라고 해서 좀 그만 좀 놔둬라. 이제 그대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어떤 의미였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미중 관계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중 뭐 안미 이런 식의 얄팍한 수를 둘 게 아니라 좀 더 무겁고 진중한 국가 전략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1865년에 예. 이른바 양무운동, 예. 그러니까 아편 전쟁의 그 피해로 중국이 엄청난 그 상처를 입고 있을 때 네.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만이 방법이다라고 실시한 것이 바로 이 양무운동, 자강운동입니다. 자강운동. 예. 그 자강운동의 그 몇 가지 방향 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미국에 보낸 것.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이제 중국도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네. 중국을 좀 알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절단을 미국 등 유럽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인재를 타진했으나 마지막으로 선택된 사람이 방금 그 언급하신 예. 그 벌링게임이에요. 예. 벌링게임은 미국의 초대 중국 대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 역시 정치인 출신인데 네. 예, 중국에 와서 매우 그 온건적인 자세를 유지했어요. 네. 그 당시에 다른 영국 그 다른 관리들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억압적인 자세를 취했는 것에 비해서 이 벌링게임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고 이 벌링게임이 미국에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당시에 그 자강운동을 이끈 그 공친왕이 벌링게임한테 이 제안을 합니다. 네. 당신이 비교적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돌아가서 네. 우리 중국을 한번 소개해주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벌링게임이 본국의 훈령을 거쳐서 네. 중국의 사절단을 이끌고 맨 처음으로 네.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네. 미국의 언론들을 모아놓고 네. 그 책에 언급된 장문의 연설을 하죠. 네. 예. 물론 언급하신 대로 그 번역 자체로 한다면은 네. 중국을 좀 가만히 놔둬라. 예. 예. 너희들 돌아가지고 그냥 온통 나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가져가려고만 하는데 네. 중국은 스스로 네. 오랫동안 자신의 역사를 가진 나라니까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놔두어라.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함의를 보면 네. 결국 내용은 그거예요.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을 존중해줘라.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은 한마디 말이다. 중국에 공자라는 선인이 있어서 네. 이런 말을 했다. 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예. 2500년 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이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떠받드는 그 기독교 신앙에도 똑같은 말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네. 자신의 제도를 가지고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도와달라. 네. 그러면은 중국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접하겠다. 네. 예의를 갖추어서 중국과 상대해달라는 그 장문의 연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호응을 받았죠. 네. 사실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난 뒤에 역시 중국의 그 대사를 된 프레드릭 로우라는 사람이 네. 중국에 근무하면서 네. 중국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국무부에 올립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와서 보니까 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나라다. 네.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중국과 절대 교류할 수 없다. 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와서 언어를 배우고 네. 중국 사람들과 오랜 접촉 시간을 거친 다음에 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정책을 정하자. 네. 그렇게 주마간산격으로 오직 이익이라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중국과 좋은 교류를 할 수 없다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올립니다. 네. 그러면은 벌링게임도 그렇고 프레드릭 노우도 그렇고 중국에 와서 살아본 그 미국의 지성인들은 네. 이미 그 당시에 이미 해법을 내놓았어요. 그렇죠. 그 두 문장을 지금 읽어본다면 네. 그 문장을 지금 이야기해도 이 문장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으면은
전혀 그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네. 오늘날 똑같이 이 문제를 내놓고 네. 중국의 그 입장을 이해해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많은 시청자들께서 왜 그렇게 중국의 입장을 변호하느냐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책 제목이 중미 관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받는 항의 중에 하나가 왜 미중 관계가 아니고 중미 관계라고 하느냐. 예. 이런 어떤 그 정해진 기존의 우리 사회에서 정해진 프레임 속에 갇혀 있으면은 영원히 이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1860년대에 있었던 다른 그 서방 열강들의 시각과 네. 그다지 다르지 않다.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신체 여러분, 1862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해서 일본 신사 유람단이 미국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유럽까지 들여다보고 메이지 유신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그러면 자다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과연 일본이 우리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일본을 교훈 삼자라고 감히 이야기하느냐. 중국은 3년 뒤에 1865년에 방금 이하승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다른 유람단, 소위 경자 유학생 이 그룹들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이분들이 이 후에 중국 근대사의 교육과 정부의 정책과 경제 정책 모든 것의 핵심 인물로 커가는 과정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교수님 말씀에 1780년대 시작되는 그런 싹을 보였지만 인류 역사에 어떻게 1700년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1000년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움직인 역사 속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마주보면서 경쟁하고 서로 또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스타카토로 봐서는 안 되겠다. 끊어서 보시면은 왜곡되고 또 한쪽에서 흐르는 말에 경도될 수 있어서 정확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세계사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해를 하면 우리같이 좋은 머리 좋은 민족들은 충분히 이 양국 간의 어떤 경쟁과 충돌 속에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역사적 관계 배경을 보시는 가운데 유럽 역사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일본 역사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21세기에 지향해야 될 국가의 방향 또 지도자의 리더십과 비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교수님 상당히 많은 인투이션, 직관을 주셨고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좋은 역사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